경영과 경제에 관한 읽어볼 만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CEO를 위한 서평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자연우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의 제목이 장군의 리더십 다이어리. 네. 근데 저자가 이제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저자가 장군의 리더십 다이어리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군이세요. 예, 대한민국 육군의 장군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이번 천안함 사건에서 과학수사 분석 팀장을 맡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아주 재밌게 책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책의 개략적인 내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책 내용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고 지도자가 개성 있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7가지를 제시합니다. 개인의 성품, 의지, 능력, 그리고 상황 판단, 마지막으로 조직의 비전, 가치, 전략, 과제. 요 7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더십 원리 7가지 좀 특징적으로 나눠가지고 간략하게 좀 소개해 그럴까요? 주시죠. 예. 네. 저는 굉장히 감명 깊었던 게 7가지 리더십 원리의 첫 번째로 성품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인격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며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먼저 인격을 갈고 닦아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 7가지지만 한 2가지만 간략하게 보게 되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의지입니다. 열정,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또 이제 재밌게 강조하고 있는 게 의지를 갖추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아주 강한 체력이냐?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의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장군님의 틀림없으신 게 전략을 7가지 중에 한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전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전과 가치 그리고 과제를 연결시키는 행동 개념이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전략을 잘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등등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제 13개 덕목에 영향을 받았다. 이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13개 덕목이 상당히 자기개발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13개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절제. 이런 얘기를 해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배부르도록 먹지 마라. 취하도록 마시지 말라. 그리고 침묵. 이익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자타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질서, 결단, 절약, 근면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진실, 사람을 절대 속이지 말라.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요 13가지를 매주 하나씩을 직접 실행을 했다 그래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러면은 13주가 지나면 이 13개 덕목을 아주 잘 실행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다음에 또 거듭하면서 자기를 개발했다 그러는데 요 책을 읽은 우리 저자가 윤종성 장군이 이런 책을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덕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7가지를 리더십의 덕목을 개발하게 됐다 그럽니다. 네. 책에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상황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사례를 갖다 들고 있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상황 판단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판독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 방식이 가장 좋은지 가르쳐 주는 것은 현 상황뿐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장군의 리더십 다이어리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왜 장군이 리더십의 대명사가 되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국가 사회의 모든 조직 등 각 분야에서의 최고 지도자를 장군이라고 통칭하겠다. 물론 본인이 장군이시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그러냐?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장군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자신만의 원칙 그리고 확신 조직에 대한 충성심 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사회의 여타 조직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가장 정확한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책에서는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비전이라는 것이 이 책의 정의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조직의 미래 모습이다.
그래서 도전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것을 비전으로 잡아라라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근데 개인 차원의 비전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재밌는 통계가 나옵니다. 소개를 해드리면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면은 괜찮은 대학교가죠. 예, 아주 좋은 대학교죠. 예. 그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면 다 성공할 거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이거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두고서 조사를 한 내용이 재밌게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성장 환경하고 학력이 비슷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를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만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도 27%가 목표가 없었대요. 60%는 목표가 뭔지를 몰랐다 그러고요. 10%는 목표가 있지만 비교적 단기적이었다 그러고요. 목표를 명확하게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3%였다 그럽니다. 근데 25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만 3%가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가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목표가 없었던 27%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만큼 비전이 중요한 것이죠. 비전을 실현시켜서 이제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들 사례가 이제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서 박사께서 여러 가지 재미난 사례 통계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이 책이 참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개 사례들을 보게 되면 체계적으로 먼저 가치와 믿음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HP 사례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휴렛 패카드의 핵심 가치와 믿음이 존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창업자 데이비드 패카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이거는 이제 공자님 말씀 중에 기소부력을 물시여인이라 반대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딴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 요거 반대말이죠.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존중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HP의 가치다. 우리도 이런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목적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목적은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탠퍼드 대학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좋은 학생 많이 키우기일 것 같은데요. 이런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쌓고 널리 전하기 위해 존재한다. 상당히 괜찮은 목적 아닙니까? 이런 목적들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문이 되는 것 같고요.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목적은 이제 궁극적인 존재 이유라 그러면 목표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성원들을 아주 힘차게 움직이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1년에 케네디가 나사에 부여한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는 10년 내에 달에 착륙하여 탐사한 후 지구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아주 목표를 세분화시켜서 가지고서 실행을 하게 된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있는데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국가는 싱가포르의 역시 리관유 수상이죠. 리관유 수상이 아시아 최빈국이었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구석에 있는 식민지였는데 이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 데는 이런 비전이 상당히 중요했다 그럽니다. 비전이 뭐였냐면 비전 1, 2, 3, 4, 5 1, 2, 3, 4, 5 이게 뭐냐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참 비전을 재밌게 잡았어요. 1은 한 명의 부인, 2는 2명의 자녀, 3은 3개의 침대가 있는 아파트. 예, 4는 무엇 같습니까? 4바퀴가 달린 자동차. 자동차를 가지고 하겠다. 근데 싱가포르 자동차 값 정말 비싸요. 예, 5는 개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당시에는 예, 이거면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뜻한다고 해서 1, 2, 3, 4, 5로 잘 사는 싱가포르 건설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잘 만들어냈다 그럽니다.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이 장군의 리더십 다이어리, 이제 이 책에서 이 리더와 개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예, 리더와 개인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7가지 덕목을 명확하게 가져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치와 믿음, 그리고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가치는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짐 콜린스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경영학자가 있죠. 짐 콜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는 단순히 돈벌이 이상의 존재 이유, 즉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네. 실제로 사례를 보니까요. 휴렛 패카드는 개개인에 대한 존중과 관심,
월마트는 고객 제일주의, P&G는 품질 제의주와 정직, 3M은 개인의 창의력의 존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성공해내더라. 그래서 장군의 리더십 다이어리를 보면서 우리가 개인의 리더십도 물론 개발을 해야 되지만 이런 그 가치 체계를 기업에서 잘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영학 전문가 이 서진영 박사가 이제 보실 때에 이 군인이 이제 저자인데 이 저자가 보는 그 리더십과 경영학 쪽에서의 리더십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략과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제 군사 전략 그리고 군대의 장군의 리더십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을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연구의 원형으로서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장군의 리더십 다이어리 이 책 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그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의 종합 기초 입문서로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자연우리 경영연구원 서진영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